한 3년? 그 정도는 걸린다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형입니다. 오늘은 제넥신을 좀 보겠습니다. 제넥신 종목 코드 번호가 095-7000번입니다. 자, 일단 임상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안정성 효과를 확인했는데 유효성에서는 그닥이라는 이런 내용이 좀 주류를 잃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크게 요동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겨우 임상 1상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임상 1상에서는 유효성보다는 안정성이 위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1상에서도 안정성과 유효성 두 개 다 우리가 봐야 된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이건 이제 코로나니까 유전자 코드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임상 단계라고 하죠. 전임상 단계는 뭐예요? 식물관이나 아니면 동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약 개발이 들어가는데 이를 임상전 단계라고 해서 전임상 단계라고 명명을 하죠. 보통 동물로 실험을 하고요. 부작용이라든지 효과, 그다음 독성 등을 파악을 하거든요. 약물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요. 약물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약물 시작 용량을 좀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전임상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동물 실험에서 괜찮은 효능이 나왔다.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게 뭐죠? 현대바이오라는 종목 있죠. 니콜라사마이드라는 이걸 가지고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6배, 7배가 올라간 거예요. 단기간에. 임상 1상으로서 진입한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로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큰 효과를 냈다라고 하니까 현대바이오가 이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임상 단계 이후로 두 번째는 뭐예요? 임상 1상입니다. 건강한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사용량을 파악하는 거고요. 효능, 확률은 이게 성공한 확률 같은 경우는 60%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명 중 10번 하면은 6번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약물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인체 약물 간의 상호작용 정보도 획득을 해야 되고요. 약물 한계 용량도 확인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하려고 그러면은 한 3년? 그 정도는 걸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2년에서 4년 그 사이 정도까지는 걸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너무 긴급하게 움직이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멈췄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좀 재빠르게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상 성공 확률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건강한 사람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맞았을 때 갑자기 부작용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제넥신이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안정성 효과는 괜찮게 나왔는데 유효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라는 게 좀 밝혀졌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1상이 넘어가면 이제 2상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 2상이 있고요. 후기 2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2A상, 2B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요거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죠.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최적의 복용량을 파악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용량이 최고의 효과를 보는지를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약물의 안정성, 그 다음에 적정 용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용법으로 투여할 것인가를 좀 확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유효성을 근거를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확증 연구를 위해서 시험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신약이 주는 혜택이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지를 스터디해야 됩니다. WHO에서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이랑 부작용이 발견이 됐는데도,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발견이 돼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중단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WHO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오는 부작용보다 주는 혜택이 너무너무 크다. 그러니까는 이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A상이 끝나면 이 B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그 이상 같은 경우는 그 B상이 조금 중요하고요. 정기 이상, 그러니까 이 A상 결과로 결정된 투약 용량을 대조군에 대비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또 입증을 하고, 이게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 3상 진행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확률이 1상보다 한 5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0번 검사를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이상 마감이 됐죠. 1차적으로 접종, 2차 접종까지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상이 완료가 되고 2상으로 넘어가고 2상 접종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1상 결과가 나왔는데 유효성은 살짝 가우뚱거리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임상 3단계가 있는데, 임상 3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보통 한 3년에서 5년, 2년에서 5년 요 정도 좀 긴 기간이 필요해요. 대륙별, 인종별, 환자 대상의 확대 및 유효성을 확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대상을 하거나 수만 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약물을 투여했을 때 효과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안정성 파악을 위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약을 먹었을 때 두통이야 그래서 내가 뭐 펜젤을 먹던 타이레놀을 먹던 그래서 효과를 보고선 두통이 없어졌는데, 그거를 계속 먹다 보면 인체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몇 번 또는 한 달, 두 달 요거만 먹고 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년에서 4년 정도, 길게는 5년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성공 확률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2차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고 성공이 되면은 3상 정도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성공 확률은 좀 높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3상이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의 그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제넥신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넥신이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셀리드라든지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유바이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토종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은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2천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언급을 하고 정부에 요청을 했죠. 도와달라. 그 얘기를 좀 빗대어서 본다라고 해도요,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까지 올라가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상 3상 하고 나서 뭐가 나와요? 임상 3상까지 성공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미국 FDA겠죠.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나오면은 그제서 이제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넥신은 어디예요? 지금 2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 진행했던 그 결과를 2단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에 2단계도 접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중간 브리핑도 좋고 최종 브리핑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상에서 보여줬던 그 유효성이 가우뚱거렸는데 2상에서는 그나마 조금 확실한 부분이 나온다. 그 WHO에서 기준을 잡는 게 50%잖아요. 그래서 내가 맞으면은 걸리고 안 걸리고 그 확률이 50%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효성만 나와도 토종 백신은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시노파임인가? 그게 지금 51% 정도의 유효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에서는 승인 신청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넥신도 나오는 부분이 유효성이, 안정성은 1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차후로 미루더라도 유효성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아니면 2단계에서 좀 조정을 하면서 유효성을 조금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일단은 제넥신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은 지금 1상이 완료가 되고 나왔던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 발표였다라는 것과 임상 2상에서 어떤 유효성이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종 백신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거기서 조금 갈림길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효능이 만약에 뭐 80% 이상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겠고요. 만약에 50% 살짝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토종 백신이 나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겠지만은 그 효능에 살짝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빈민국이라든지 아니면 백신을 구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51% 효능, 60% 효능의 백신도 좀 구매를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백신을 많이 구매하거나 아니면 백신이 조금 쌓아놓고자 하는 선진국들, 돈이 많은 국가에서는 누가 60% 효능을 갖고 있는 이 제넥신의 백신을 사겠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이런 걸 사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효능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나서 나중에 이제 효능이 좀 괜찮다라고 나오면은 뭐 굳이 선진국에서 파는 건 아니더라도 뭐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빈민국에다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매출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 포기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시판이 되면은요, 얘네들 뭐예요?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모니터링 또 해야 돼요. 그 적응대 확대 및 뭐 대상 연령층을 확대 연구를 해야 돼요. 화이자 같은 거나 모더나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죠. 나이별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어느 흐름이 지나고 나서 몇 세부터 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청소년 또는 그 아이들, 뭐 미성년자들도 맞출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질병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건 뭐예요?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변이가 생겨났을 때 그 변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임상 단계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거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의 흐름은 뭔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금과 그 외인에서 외국인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은 매수보다는 최근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외인들도 지금 한 일주일, 한 6일, 6거래일 정도 연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 이게 좀 기분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여전히 이 라인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손절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여길 깨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임상 일상 결과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고 있다라고 느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조금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하든지 비중을 조금 줄이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데서 좀 들어가셔갖고 굉장히 아깝거나 내가 기다린 시간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심리적인 압박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100% 비중보다는 차라리 50% 비중을 갖고 있는 게 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손해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요점 참고하시고요. 너무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에 너무 사랑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아직 임상 이상이라는 그런 결과 발표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이상의 확률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 안정성과 플러스 유효성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돌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이 좀 길어졌습니다. 회원님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그 VIP 매매 결산 내역들 보시는 거 맞죠? 거기에 보면은 뭐 다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오늘 저희 주력주도 하나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한 거는 아니고요. 반 정도만 정리했어요. 저희 1년에 120만 원인데 지금 이 주력주 하나만으로 절반 매도해서 300만 원 정도 버셨으니까 충분히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요런 거 천천히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충분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회원님들 만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막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좀 무리하게 리딩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매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실 때에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는데 이것만 눌러주시고요.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HBTV1004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말 남겨주시면은 저희 상담 진행이 될 거니까는 이렇게만 남겨주시더라도 4층 채널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정리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주말에는 좀 주식은 좀 잊으시고 좀 편안하게 쉬시다가 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